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은 형상만 그리니까 레이어 설정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레이어 잘 만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한 형상도 이제 그리실 수 있는 상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도 써주고 문자도 써주고 출력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비어있는 걸 열면 레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치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템플릿이라는 거로 만들어 놓고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이쪽에 이제 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탭에 보면 여기가 문자, 치수, 뭐 지시선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 밑에 눌러보면 이거는 표고요, 이거는 지시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무슨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지시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이 치수, 여기 있는 게 문자입니다. 요건 레이어처럼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골라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문자 하나 만들고 치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만들고 템플릿이라는 거로 저장해서 보관해 두고 우선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 먼저 좀 만들게요. 레이어는 맨날 하던 그 상태로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치수선 하나 해주시고,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들 많이 쓰는 것들은 쓰고, 일단 당장은 어딘가 도면에 일점 세선이 보인다 그러면 물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선 끊어져 있는 파선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 중심선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를 나타낸 게 아니고 기준을 나타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설정 전에 문자 설정도 좀 할게요. 아직 저희가 문자는 안 썼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쓸 거예요. 문자 쓰는 명령은 쉬워요. 대신에 요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어노테이션 누르시면은 요 아이콘이 안 누를 것처럼 안 생겼는데 누르시면 창이 떠요. 근데 원래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LE 스타일이 있는데 저거를 자주 만들어 쓰는 거면 외우시는 게 맞는데 눌렀어도 큰 상관없어요. 뭐 문자 종류를 뭐 도면 그리는데 하루에 뭐 10번 만든다 그러면 10번 정도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설마 문자 스타일을 하루에 10번 안 만듭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설계 끝날 때까지 잘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클릭해서 쓰시고요. 어디 있는지만 기억하셨다가 클릭해서 쓰시고,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면은 문자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요 창에서 설정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대부분 쓰시는 건 어디까지 쓰느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주로 쓰세요. 요 밑에 거는 거의 안 건드리세요. 거의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여기는 만들어져 있는 문자 스타일들의 종류를 보는 곳이고, 이거는 미리 보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필터 같은 겁니다. 눌러서 뭐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거 뭐 전체 스타일 다 보겠다 아니면 일부만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니까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폰트, 이것도 폰트입니다. 폰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근데 왜 두 개가 있냐면, CAD는 벡터 기반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계산한 값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을 쭉 표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확대를 해도 얘네처럼 이렇게 깨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도 반듯한 선으로 보이는, 컴퓨터가 계산에 의해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그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문자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CAD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써지면 느려져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썼다고 느려지고 뭐 이렇지 않고, 진짜 뭐 이렇게 수백 개 써버리면 조금 속도에 영향을 그때부터 많이 줘요, 얘가. 그래서 이제 폰트가 이쪽에 눌러보시면은 폰트들이 앞쪽에 TT라고 써있는 폰트가 있고요. TT.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콤파스 모양의 A자가 써 있는 폰트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A 콤파스 모양의 A자 써 있는 폰트가 무슨 폰트냐면 CAD 전용 폰트입니다. CAD에서만 열리는 인식되는 폰트예요. CAD에서만. 아까 이제 요 TT 써 있는 요거는 윈도우에 있는 공통으로 윈도우만 있다면 저 폰트가 다 열리는 윈도우용 폰트를 CAD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윈도우용 폰트는 일단 장점이 예쁩니다. 그리고 종류가 많아요. 예쁘고 종류가 많아요. CAD 폰트는 특징이 뭐냐면 예쁜 폰트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몇 개 없어요. 심지어 구하기도 어려워요. 만드는 데도 없어요. 만드는 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왜 쓰느냐?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CAD가 은근히 문자가 많으면 갑자기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문자가 생각보다 얘가 좀 약해요. 그래서 트루타입 폰트로 써져 있는 문자를 도면에 많이 쓰시면 컴퓨터가 느려지는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얘를 씁니다. 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쓰면은 좀 가벼운데 얘를 쓰면 무거워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CAD 전용 폰트를 쓴 도면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도면 큰 애들은 CAD 전용 폰트 많이 쓰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트루타입 폰트 같은 거는 윈도우용 폰트니까 구하는 것도 쉽게 구해요. 근데 이 CAD 전용 폰트는 만약에 폰트가 없어서 도면이 안 열립니다 라고 하면 그 폰트를 사셔야 돼요. 안 사면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그 폰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느낌표 이렇게 띵 떠가지고 폰트가 없어가지고 문자가 물음표 또는 중국어 비슷한 글자로 나오는 경우. 그게 폰트가 없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게 트루타입 폰트라면 그냥 그거 구하면 되는데 A로 되어 있는 CAD 전용 폰트면 구하는 거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은 달라고 해서 받아서 쓰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폰트도. 그래서 저희는 그냥 트루타입 폰트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느낌표가 떴대요. 이렇게 느낌표가 떠서 도면에 외계어로 글자가 뜨면 폰트를 그냥 트루타입 폰트로 바꿔줘 버리세요. 그러면 그 외계어가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뷰티지가 안 보이는데요? 아, 이거요? 이거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알 수 있는 거는 이 TT라고 되어 있으면은 트루타입 폰트로 되어 있으면 이쪽 부분이 막혀 있어요. 내가 눌렀는데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트루타입 폰트예요. 여기 눌렀는데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CAD 전용 폰트입니다. 요거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R로 시작하는 곳에 가면은 요 폰트를 좀 쓸게요. 이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만 C라고 되어 있는 SHX라고 확장자가 써 있어요. 뒤에 .shx라고 써 있는데 요 SHX라고 붙어 있는 저게 CAD 전용 폰트입니다. 요 폰트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 폰트로. 이게 트루타입 폰트는 상관이 없어요. 트루타입 폰트는 웬만하면 한글까지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글도 다 표현이 돼요. 근데 문제는 CAD 전용 폰트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폰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CAD 전용 폰트를 썼다 그러면 한글을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한글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파벳은 이렇게 하나씩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시아권 문자, 중국어든 한국어든 일본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글자 안에 알파벳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입력할 때 알파벳 하나를 입력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하나잖아요. 근데 한글은 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파벳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의 용량이 얘네보다 커요. 한 글자당. 그래서 이게 빅폰트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실제로 커요. 이게 8비트라면 이거는 24비트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빅폰트 써 있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권의 조합 문자를 쓰는 나라는 한 글자의 용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조합 문자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 빅폰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한글 전용 폰트를 다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이게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어요. 캐드 전용 폰트인데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가 있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요 폰트에 쓴 내용을 해석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글 전용 폰트를 지원하는 걸 찍어주면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면 WH로 시작하는 이 네 가지가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폰트입니다. 캐드 전용 폰트로 내가 캐드 전용 폰트로 한글 폰트를 가진 게 없다. 그러면 한글로 캐드 전용 폰트로 표현할 때 그러면 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트루 타입으로 바꾸시면 돼요. 폰트를. 근데 트루 타입으로 바꾸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파일 같은 거 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쓰시면 되는데 쓰시려면 얘를 체크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한글 전용 캐드 전용 폰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없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쓰시라고 한 거고 저희는 요거 풀어버리고 TT 써 있는 거 중에 한글로 되어 있는 바탕 이렇게 바탕 되어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이게 바탕 써 있는 게 또 두 개예요. 앞쪽에 골뱅이가 붙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골뱅이 붙어 있고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골뱅이가 없이 그냥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폰트가 있을 건데 골뱅이 써져 있는 문자는 그러니까 옆으로 쓰는 문자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문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쓰는 문자가 아니니까 골뱅이 없는 애를 쓰세요. 이름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골뱅이가 없는 애. 그리고 바탕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출력할 때 문자 크기가 좀 변하는데 그 크기가 제일 덜 변해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탕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입니다. 바탕체가 바탕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폰트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게요. 여기 있다. 네,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냥 바탕 그리고 문자 크기는 3mm 정도 할 거니까 3. 요 정도 넣으셔서 그럼 여기 바탕 3 생겼죠. 그러면 해야 될 거는 폰트만 지정해 주시면 사실 문자 스타일 만들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길었습니다만 이거저거 피해서 쓰셔야 되고 조심해 쓰셔야 됩니다 인 거고 이름을 만드시고 새로 해서 이름 지정하시고 요거 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높이를 잘 안 넣습니다. 여기가 높이값 넣는 곳은 맞거든요. 사이즈, 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다 높이 값은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쓰는 게 훨씬 유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높이 값도 회사에서 넣고 쓰신다면 넣고 쓰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회사에서 저런 규칙이 없다 그러면 높이를 안 넣고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안 쓰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효과예요. 효과. 한 번씩 눌러보세요. 위아래로 뒤집어 주는 거, 왼쪽 오른쪽 뒤집어 주는 거 쓸 일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각도 15도 넣으면 15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거. 회전시켜 써주는 게 아니고 문자를 수직에서 살짝 기울여 써주는 거. 근데 제도 기준에 기울여 쓰는 거는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제도 기준에 보면은 기울여 쓰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기울여 쓴다면 몇 도 이내에서 기울여 쓰세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기울여 쓰지 않는 게 기본이니까 0도. 그 다음에 요 값,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만 간단하게 드려보면은 이건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네모박스 이렇게 가나다 연습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요 폭인데 요거를 줄이면 0.5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를 쓰면은 이렇게 써져요. 옆으로 찌그러뜨려 쓰는, 눌러서 쓰는 건데 당연히 저렇게 쓸 일이 뭐 언젠가 한번 있겠죠. 근데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알아는 두시되 이게 문자의 폭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의 폭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늘려서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1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요 값도 안 건드려요. 여기도 쓸 일이 없고 이것도 기울 일이 없고 문자 높이도 안 넣고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 결국은 폰트만 잘 이해하시면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쓸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set curren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3번이라는 스타일을 3번이라 스타일을 set current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바로 쓰겠다 얘를 지금 바로 쓸 애로 만들겠다 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놓는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문자 스타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설계 도면 안에 들어가는 되게 많은 종류의 문자가 필요할 건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파일을 열었는데 여기에다가 뭐 재료 문자, 기호 문자, 제목 문자 쭉 종류별로 만들어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매번 만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한 번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좀 바꿔 쓰는 편이고 아니면은 이제 잘 안 건드리죠. 자, 그리고 치수 설정도 해볼게요. 치수 설정도 오늘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제가 요 정도로 만드시면 그래도 좀 볼만해요 라는 값으로 좀 추천드릴게요. 설명 한번 빨리 드리고 치수 설정하는 것도 요 아래 있습니다. 아이콘 눌러 쓰셔도 되고 얘도 스타일이에요. 근데 디멘전 그래서 요거는 명령어가 dim 스타일입니다. 디멘전의 머리 글자 3개 따서 dim 그리고 스타일 LE 그냥 눌러 쓰세요. 이거 뭐 저거 뭐 dim 스타일 이렇게 뭐 단축키도 있어요. DDIM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거 안다고 뭐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뭐 dim 스타일 타이핑 하나 DDIM 이렇게 치나 누르고 들어오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쪽에 주석 설정 여기 다 몰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배우실 때 편하세요. 굳이 막 외우지 마시고요. 외워지면 외우시고 여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리스트로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만들어진 스타일을 누르면 미리 보기 보여지는 곳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set current라고 해서 얘를 바로 쓰겠다 하는 게 있고 새로 만드는 게 있고 고치는 게 있고 수정해서 쓰는 거 modify는 수정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임시로 한 번만 살짝 고쳤을 때 ISO라는 스타일에서 살짝 바꿔서 임시로 요번에 한 번만 그렇게 쓰고 싶을 때 고쳐 쓰는 게 오버리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후반부에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New 눌러서 그냥 새로 만들게요. New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설정 중에 뭔가 하나를 베껴서 만들어요. 그래서 ISO 25라고 하는 스타일에 있는 거를 베껴서 내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겠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만 넣을게. 이름만 그러니까 기본 치수라고 하고 문자 높이는 한 2.8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치수 2.8 이렇게 좀 쓸게요. 네, 그리고 컨티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오늘은 개념하고 딱 진짜 나중에 필요하게 아셔야 되는 구간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또 어쨌든 바로 또 쓰셔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알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치수를 하시려면 치수선의 모양을 좀 아셔야 돼요. 치수선의 모양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쪽에 문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각 부위의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 그래서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요 선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선, 이 선은 치수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멘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요 선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이 얘입니다. 모양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는 여기에다가 화살표나 점이나 짝대기 같은 걸 그려서 쓰죠. 여기서 짝대기를 그려 쓰기도 하고 화살표를 그려서 쓰기도 하고 점을 찍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을 심볼이라고 해요. 심볼. 저 심볼의 모양, 크기 이런 게 있겠죠. 그거 여기 있습니다. 심볼, 화살표. 이쪽에 화살표를 할 건지 점을 할 건지 그거의 크기는 얼마를 할 건지 설정이 요 탭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문자를 쓰죠. 이 문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는 이 문자의 모양, 위치 이런 거 조정하는 게 저 세 번째 탭에 들어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서 대충 뭐 그거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핏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맞춤, 여러가지 치수가 자동으로 배치됐을 때 뭐 어떻게 써졌으면 좋겠다, 어느 위치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뭐 문자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맞춤하는 곳이면서 이 전체 문자의 크기를 완전히 다 크게, 완전히 작게 이렇게 축척을 조정해 놓은 곳이 이 핏입니다. 이 뒤쪽은 단위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뒤쪽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치수 모양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선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심볼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맞춤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 어렵습니다. 일단 치수 라인 무슨 색을 쓸래거든요. 바이 블럭, 바이 블럭, 바이 블럭. 이 얘기는 레이어의 상태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레이어에 아까 저희가 치수 스타일 만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색으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익스텐드 비욘드 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치수선과 보조선이 이렇게 살짝 교차되어 있었잖아요. 얘네들 여기 살짝 삐져나가는 길이 값이 여기입니다. 저거는 제도 기준에서 조금 해주게 돼 있어요. 한 뭐 1mm 정도 하시면 충분하세요. 근데 지금은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냐면 요 화살표를 썼을 때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이거 하나. 연장되는 길이를 조절해서 치수선의 모양을 좀 적당히 보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가 뭐다만 아시면 되고 치수 보조선에서도 보니까 색상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선 다리 1번 다리 2번 다리인데 양쪽에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 다리에 대한 애들 다리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선의 굵기인데 요것도 어쨌든 레이어 따라가면 돼요. 얘네들 그 결국은 안 건드려도 돼요. 요거는 다리 1번 다리를 본다 안 본다예요. 그 결국은 양쪽 다리가 대부분은 다 있게 쓸 거잖아요. 치수 쓸 때 그가 끌 일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결론 모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만 저런 거구나 정도만 보시고 여기서는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두 개 중에 개인적으로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얘입니다. 이 값만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이 값만. 이 값은 어디냐면 여기 점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여기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 여기 설정이 이 값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은 전부 다 색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간을 보면은 제가 물체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치수를 썼대요. 근데 여기대로 쓰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면을 저희가 출력을 하면 흰색 종이에 까만색 선으로 다 동일하게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옆에도 치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게 물체 형상이 보이느냐라고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물체선인지 치수선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값은 뭐냐면 offset from origin이라고 하는 이 값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값은 치수 보조선을 물체로부터 조금 떨어뜨린 위치에서부터 만들어 달라는 게 요 값입니다. 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조선을 뽑아서 여기쯤에 이렇게 치수를 써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물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인식이 잘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잊지 마시고요. 이 값은 저는 문자 높이 하나 정도 넣고 써요. 문자 3mm로 쓰면 최소한 3mm 정도 넣고 씁니다. 요 값은 3 정도 해주시고 미리 보기 화면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형상하고 치수하고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이죠. 이 값은 꼭 설정해주고 쓰십시오. 이거 설정 안 하면 보시는 분들이 잘 못 봐요. 도면 헷갈려서. 0.0, 0.05mm 이렇게 하면은 딱 붙어서 잘 안 보이고, 얘를 그냥 3mm 정도만 줘도 물체랑 딱 떨어지니까 물체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는 핵심만 딱 하고 넘어갈 건데요. 모양 고르는 곳이에요. 모양. 치수선이 이렇게 양쪽이 있을 거고, 한쪽이 있고 한쪽이 또 있죠. 이쪽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래서 저희는 점 쓸게요. 점 도트 스몰. 그럼 옆이도 웬만하면 같은 걸 쓰니까 바뀝니다. 요거는 리더 형태로 써지는 것들, 지시선 형태로 써지는 것들의 선은 화살표 써달라라는 뜻이에요. 점으로 하셔도 되고, 밑에가 화살표의 크기예요. 요거는 한 3mm 정도 넣을게요. 4.5? 네, 4.5 정도 넣겠습니다. 이거는 도트 스몰을 썼기 때문에 점은 점인데 작은 점을 썼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보다 좀 더 크게 넣었어요. 문자 크기가 3이라면 얘는 한 4.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도면 뽑을 때 적당한 크기로 보일 겁니다. 텍스트도 쉬워요. 텍스트는 옆에 보면은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문자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문자 스타일을 골라 쓰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골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만든 문자로 설정을 해주고, 혹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점점점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아까 문자 만들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를 만드는 곳을 만들고 치수 설정에서는 골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캔슬. 지금 보면 이쪽에 텍스트 하이트라고 하는 값이 2.5라고 돼 있고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점점점 눌러서 이쪽에 와서 여기다 3mm라고 넣어볼게요. 3mm라고 넣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여기 가면 다른 거로 바꿨다가 다시 바탕으로 바꿔보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아까 왜 문자 스타일 만들 때 높이 값을 안 넣고 많이 씁니다 라고 했냐면 3mm로 한번 만들잖아요. 그럼 딱 그 3mm로 밖에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치수에서 내가 좀 더 문자를 크게 쓰고 싶으면 3mm 하나 만들고 4mm 하나 만들고, 문자 높이도 다 크기별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높이 값을 풀어놔 버리면 폰트만 지정해 주면 그때그때 내가 쓰고 싶은 높이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 설정할 때는 높이값 지정을 안 합니다. 근데 요거 습관적으로 여기 높이값 있으니까 여기다 고정해서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0으로 두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세요. 물론 회사에서 우리는 고정값 쓸 거니까 다 만들어 쓰세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풀어놓고 정의값을 풀어놓고 여기저기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값으로 바꿔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문자 스타일은 가장 좋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 넣어주시면 되고, 결국은 텍스트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폰트에 얼마나 높이로 문자를 쓸 것이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부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offset from 딥라인 값이에요. 나머지는 기본값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 설정 ISO 쓰시면은 한국에서 쓰는 설정대로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그 치수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자가 써지는데 문자가 써지는 위치를
요만큼 위에다 쓸 건지 아니면 아래쪽 조금 더 아래쪽 요만큼에다 쓸 건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치수선에서 문자 밑에까지 얼마나 떨어지게 할 것인가 값이 이 값인데 정말 도면이 좁을 때는 저 0.6도 높아요. 여기 문자가 높게 써진다는 얘기는 다음 치수선을 멀리 배치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다음 치수선 2단으로 치수를 쓸 때 얘를 좀 더 멀리 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간격이 멀어지면 종이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0.6보다 더 키울 일은 없고 줄이면 줄였지 더 키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문자의 높이를 여기 쓸 거냐 요 정도로 쓸 거냐 요 정도로 쓸 거냐를 조절하는 값이 이 값인데 치수 정확히 쓰시려면 저 값 정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는 한 0.5 정도 높게 써도 0.5 정도 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리해보자면 라인에서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어디냐라고 하면 치수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점에서 치수선을 그리고 문자를 했을 때 이쪽에 삐져나가 있는 양쪽의 길이 그 값이 여기인데 1mm 정도 전후로 주시면 돼요. 1mm, 1.2mm. 근데 기본값이 1.2예요. 그래서 바꿀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얘입니다. 얘. offset from origin. 여기죠. 여기. 물체가 있는 곳에서 이 간격을 얼마나 띄우느냐인데 저거는 도면의 가독성을 위해서 꼭 띄워주세요. 꼭 띄워주세요. 안 그러면은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문서를 읽을 때 물체하고 물체선이랑 제가 헷갈려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쓴다고 해도 문자 높이 값, 문자 3mm 기준이거든요. 3mm 정도는 띄워주세요. 일단 3mm 정도, 최소 3mm 정도는 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얘고요. 나머지는 그냥 써도 되니까. 두 개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모양은 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심볼 또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심볼 같은 경우는 치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있는 모양인데 이제 회사마다 쓰시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점을 쓰고 어떤 경우는 짝대기를 쓰고 뭐 어떤 경우는 비어있는 점 쓰는 분도 있고 여기가 걔네들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모양 화살표든 동그라미든 얘네들의 크기 값이에요. 그 저거는 알아두세요. 그래도 점이 작아요 뭐 화살표가 작아요 이런 좀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가 여기구나 정도는 알아두시고 저거는 실제 크기 값은 아닙니다. 그냥 숫자 값인데 실제 크기다 생각하고 넣으셔도 되고 좀 작으면 키우시고 조금 크면 조금 더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화살표 좀 큰 거 같은데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양 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폰트 지정, 크기 지정.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세모 정도.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여기였습니다. 문자를 배치할 때 여기 문자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요 거리 값인데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도면 그리다 보면 진짜 쟤네들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못 쓰는데 모르면은 못 쓰거든요. 그럴 때 알면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고요. 핏 부분은 가서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안 할 건데 맞춤 옵션이에요. 맞춤 옵션.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뭐 치수나 문자를 한 자리에 다 쓰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좁은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좁은 영역이 있을 때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렸더니 요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요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요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쪽에 문자 들어가고 그럼 문자끼리도 겹치잖아요.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좀 볼 수 있게 얘가 자동으로 좀 옮겨져요. 이렇게 문자는 지시선을 옮겨주고 화살표는 얘가 좁다면 안쪽에서 이렇게 표시하기가 어렵다면 바깥쪽에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바꿔주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를 우선순위로 할래?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베스트 핏 알아서 네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좀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두고 쓰시고요. 어떤 경우는 항상 문자가 치수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덜 수정한다 해서 요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조금 불편해도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한다고 무조건 만능으로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동으로 문자들의 위치를 옮기는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베스트 핀 놓고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아니면 요것도 괜찮고요. 요거나 뭐 요거 이렇게 놓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네요. 요거 마지막 옵션. 요걸 많이 쓰세요. 문자를 항상 치수선 사이에다가 보조선 사이에다가 해주는 요 사이에 문자를 항상 놔주세요 옵션을 가장 선호하기는 하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다음에 보고요. 이제 여기에서 핏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써볼 건데 얘가 가장 중요한 옵션입니다. 설명은 길었는데 실제 라인에서는 솔직히 이 값 하나 요 값 두 개 정도만 아시면 조금 좋고 심볼에서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크기 여기가 모양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고 텍스트에서는 여기다 폰트 지정하는 곳 문자 크기 지정하는 곳 그 다음에 요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뭐 그냥 쓰시는 데는 문제 없고 그리고 핏에서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베스트 핏 놓고 쓰면 모르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값으로 다 쓰고 요것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옵션이 있는데 뭐 방금 설명드린 거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자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바꾸실 겁니다. 자, 일단 OK 해주시고요. 클로즈 해주시고 자 여기서 작은 문자 하나 썼습니다. 3mm 짜리 그리고 치수 문자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잘 모르실 때는 모디파이 누르고 들어와서 텍스트 있으니까 얘만 크게 해요. 300 이렇게 그러면 크니까 커졌네 이러고 여기를 문자에 와서 다시 100mm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딜 봐서 치수선이에요. 제도 기준에서 말한 치수선이 아니잖아요. 점도 안 보이고 위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아니고 치수 설정에 가시면은 요 문자 높이는 원래 크기인 3으로 바꿀게요. 아까 설정했던 대로 그대로 두고 핏에 가시면 여기 부분에 스케일이 있어요. 여기서 앞쪽에서 했던 거는 출력됐을 때 3mm로 출력됐으면 좋겠다 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높이 3mm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정이었고 심볼의 크기 4.5mm였으면 좋겠다 라는 설정이고요. 핏에서 여기서 확대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10배만 확대하겠다 라고 해서 스케일 값을 10을 주고 OK 하시면 전체 크기가 10배가 커져요. 또는 이거보다 좀 커야겠다 그러면 모디파이에서 핏 부분에서 20 이렇게 하면 문자만 커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커져요. 이렇게 해서 쓰셔야 치수 모양을 유지하면서 도면에 문자를 쓰시죠. 이게 CAD 하고 나서 배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회사 가면은 치수 좀 크게 해줘 이런 문자만 크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거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물체랑 떨어져 있어야 이거 물체 이게 치수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아까 그 설정을 아예 처음부터 쭉 해드린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지우시고 이 설정을 매번 다시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 말고 더 많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물체 그리고 치수 쓰고 출력한다면 문자 치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레이어하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제는 걔네를 안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홈 A자, 홈 위에 보면 A자 있거든요. 여기에 세이브 에즈에 가면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를 올리고 계시면은 옆에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 세이브 에즈 드로잉 템플릿 하셔가지고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제도 연습용 기본 템플릿이라고 저장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설명 쓰는 곳이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단위로 만들어진 거냐 쓰는 곳인데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요거를 닫으시면 되세요.